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영어로 돼 있지만 미래의 기계는 기계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이지가 않잖아요. 그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과 같은 이런 몸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공지능이 그러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이런 주제에 관련돼서 연구를 할 때 주로 책을 갖다가 아마존에서 사는데요. 1년에 제가 아마존에서 책 사는 게 한 100권은 넘어갈게요. 그러면 매번 와요. 뭐라고 그러면 이진우 교수를 위한 개인별 추천 도서. 그거 읽어보면 또 사고 싶어요. 그래서 또 사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뭐 서울에서 동대구역까지 와가지고 동대구역에서 포항 가는 열차를 갈아타고 그러는데 매일 이제 경로가 똑같잖아요. 어느 날 이제 이 휴대폰으로 딱 와요. 당신의 경로를 보니까 이제 동대구역 가면 동대구의 구글에서 동대구역의 맛집은 이런 게 있으니까 급하실 때는 이 집에 가서 식당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얘가 내가 가는 데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두 가능한지 아세요? 당신은 들어갈 때 이컨대 앉은 눈의 움직임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유형의 이성이 지나가는 것만 보면은 고개가 저절로 돌아가더라. 그래가지고 당신을 위한 맞춤형 이성 뭐 이런 거. 이게 불가능해? 이게 가능해져요. 다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요즘에 뭐 전부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 하잖아요. 이걸로. 뭐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T맵을 쓰는데요. T맵을 쓰면 최근에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 T맵을 따라가면 더 오래 걸린다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최근에 의한 구글의 보고에 의하면 이런 게 있어요. 자, A라는 경로가 있고 B라는 경로가 있는데 A라는 경로는 최단거리, B라는 경로는 최적거리. 그래가지고 B라는 경로로 가면 지금 거기에 장애물이 생겨가지고 시간이 오래 갈 것이다. 그러면 실시간으로는 이 맵이 어디를 안내합니까? A 경로를 안내할 거 아닙니까? 누가? 컴퓨터가. 그렇지? 컴퓨터가 안내하는 겁니다. 근데 컴퓨터가 미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만약에 B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B로 안내를 안 하고 A를 안내하면 사람들이 A로 많이 몰릴 거야. 그러니까 미리 예단을 해가지고 B 경로를 미리 안내를 하면 사람들이 교통이 분산될 거야. 그러니까 B 경로를 하면 우리는 누구를 따릅니까? 내비게이션을 주로 따르죠. 여러분들 요즘에 시내 교통표지판 또는 무슨 지도 보고 운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누구 얘기 듣습니까? 내비게이션 얘기 들어요. 그럼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결정하는 거예요.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다른 관점을 필요로 한다면 데이터를 해결하고 계량화하는 인공지능은 현실을 왜곡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최근에 어떤 사고가 벌어졌느냐 하면 아마존의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름이 알렉사예요. 알렉사가 예컨대 미국에 있는 어떤 노부부의 대화 내용을 갖다가 녹음 기록을 해가지고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보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보내드렸느냐? 컴퓨터를 켜놨어요. 휴대폰을 켜놨는데 백그라운드 그 소음이 들리잖아요. 소음이 뭐로 들었느냐면 알렉사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들렸어요. 이게 작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작동이 되고 있는데 그 작동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이 단어가 녹음해 이런 거 들린 거예요. 녹음을 했어. 어디로 보낼까요? 그랬더니 뭐 두 부부가 대화하는 내용을 듣고는 누구한테 보내? 그 이야기는 뭐냐? 그래가지고 제목이 뭐냐? 인공지능이 당신을 염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의 사생활 보호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이 상품을 선택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누가 21세기에 영향력 있는 행위자인가?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를 바라는가? 자, 21세기에 포스트 휴머니즘이 등장을 했어요. 어떤 존재이기를 바라는가? 자, 제가 4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좌측 상단은 돌, 우측 상단에 보면 나무, 하단을 보면 소, 그 다음에 프리드리히 니체 이런. 돌 저거는 뭐냐면 프리드리히 니체가 질스 마리아에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영감을 얻었다고 그러는 돌. 표지판이 붙었죠. 짜라투스트라의 돌.
돌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 생명이 없는 돌에게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픽션, 상상력 이런 거죠. 우측으로 보면 나무예요. 나무와 돌의 차이. 나무는 느낄 줄 알고 그 다음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나무는 뭐냐면 뉴턴의 사과나무,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는 사과나무 이런 얘기죠. 자, 나무하고 동물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나무와 동물의 차이. 동물은 움직일 줄 안다,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날 21세기의 모든 영역에서 기계가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하는 시대에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인간이 동물보다 더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에게조차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상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간이 기계와 구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본성이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보면 이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을 추구한다. 감각적 지각을 좋아한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래서 사람이 밑에 있는 최하 동물의 단계에서부터 최고 신의 단계까지를 갖다가 쭉 열거를 해놨는데 지각, 느낄 줄 아는 것은 동물도 느끼죠. 그 다음에 기억하죠. 상상력을 가지고 있죠. 상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험을 하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인간에게 유용한 도구를 만들거나 경작을 하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걸 토대로 해서 사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가장 최고의 능력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생각하는 능력.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인간뿐이다 이렇게 보면 생각만 할 줄 아는 존재, 최고의 존재는 물론 신이죠. 신은 존재가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컴퓨터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나? 우측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인간이 사고하는 패턴을 갖다가 전부 알고리즘화했어요. 수학적으로 풀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해요. 생각을 훨씬 더 잘해요. 어떤 생각을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어떤 생각을 이런. 그런데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컴퓨터가 상상하는 거 봤어요? 아직까지 못해요. 컴퓨터가 느끼는 거 봤어요? 없어요. 물론 뭐 컴퓨터로 허라는 이런 거 보시면 이번에도 있잖아요. 구글에서 듀플렉스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헤어 살롱에다가 예컨대 이 사전 주문을 하는 예컨대 약속을 정하는 시연을 했는데요. 얼마나 잘하는 완전히 인간처럼 해요. 아, 제가 4시에 가려고 그러는데 4시에 자리 있습니까요? 그러니까 저쪽 실제 사람이 잠깐 기다려 보세요. 그랬더니 컴퓨터가 알았어? 뭐 이럴 정도로 인기 능력도 아주 순발력이 뛰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아직까지 컴퓨터는 느끼지를 못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과거에는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적이지 않다고 느꼈던 능력들, 느낄 수 있는 능력,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날 기계화 시대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기체가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약물, 유전공학, 직접적인 뇌자극을 통해 그 유기체 욕망을 조작하는 것은 물론 통제까지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21세기에 가장 핵심적으로 와닿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유의지의 문제다. 이런 얘기죠. 아직까지가 기계가 우리 인간보다 더 잘하지 못하는 능력, 자유의지의 문제이다. 예를 들자면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이렇게 결정을 할 때 물론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이 집은 짬뽕을 잘해요. 짬뽕 드시는 것이 유리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 우리는 또 그냥 짬뽕 시키면 우리가 이제 기계화되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우리가 인공지능을 두려워하는데 인공지능을 두려워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계산적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컨대 판례 분석도 누가 더 잘해? 컴퓨터가 더 잘해. 앞으로 영업사원은 누가 대부분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컴퓨터가 더 잘해요. 일반 계산, 예컨대 회계사 같은 경우도 컴퓨터가 더 잘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수많은 일자리가 컴퓨터에 의해서 박탈당할 것이다. 이렇게 두려워해요. 근데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성에 대한 성찰. 인공지능은 인간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박탈해 가는가? 무엇을 박탈해 가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자유의지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신이 되려는 인간, 호모 데우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21세기 도전은 호모 데우스,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계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신이 되려는 인간, 자칫 잘못하면 뭐가 된다? 기계가 된다. 그러면 정작 인간다운 것은 무엇인가? 유발 하라리의 마지막 문장, 되게 좀 뭐라고 할까요? 비관적이고 암울한 예견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마지막 문장 읽어드리고 저희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처리할 수 있지만 집중하고 꿈꾸고 의심하지 못하는 인간 톱니를 생산할 것이다. 수백만 년 동안 우리는 성능이 향상된 침팬지로 살았다. 그리고 미래에는 특대형 개미가 될지도 모른다. 예, 개미 시키는 대로 하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지 못한. 그래서 호모 데우스가 출현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인간으로 남고자 한다면 도대체 인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상상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미래 세계도 우리에게 그렇게 암울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